오늘 윤성이하고 진우는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것 같아요. 이란 대표팀으로 아마 출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못 오는 것 같고, 예선 탈락하면 바로 오겠죠, 이제. 그쵸? 예, 예선 탈락하면 바로 올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어느 나라랑 붙지? 예, 체코하고 붙습니다. 체코랑 한번 해볼 만하죠? 예, 체코랑 해볼 만한데, 우리나라 목표는 32강에 올라가는 건데, 예, 정말, 우리나라 축구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랭킹이 있습니다. 피파 랭킹 말고. 그래서 이번에 출전국가 48개국인데 우리나라의 랭킹은 객관적 전력으로 평가한 순위는 44위입니다. 그래도 되게 높죠? 예, 44위입니다. 예. 예? 감독 빼고 랭킹을 하진 않죠. 감독 빼고. 왜 감독이 뭐 어째서 세계 기록 갖고 있는 유명한 감독인데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데 최단 시간 실점 해서 월드컵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예. 자, 우리 3투 한번 보자. 3투. 자, 3투. 자, 우리가 이제 세포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 이 세포막을 가지고서 외부와 경계를 구성한단 말이야.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인지질로 되어 있고요. 인지질 몇 층?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뭐가 쑥쑥 박혀 있어? 단백질이 박혀 있죠. 전혀 기억을 못하네. 단백질이 박혀 있고요. 근데 이것이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포막을 뭐라 불렀지? 유동? 처음 배워? 나요, 이거 처음 배워? 유동 모자이크 막? 예, 근데 애들이 다 처음 배운 것처럼 그렇게 배웠죠? 예.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이 세포와 외부의 경계를 구성하면서 주로 얘가 물질 출입을 조절해요. 물질 출입을 조절하게 되는데 얘가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아주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이에요. 그 특성이 바로 뭐냐면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굉장히 강조했었어.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반투과성 막이야.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 반투과성 막이기 때문에 얘가 물질 출입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할 때 물질 출입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출입,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수동성이 있고요.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동성이 있고 하나는 능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동성과 능동성의 가장 차이점은 이게 운반될 때 저절로 운반되냐 아니면 강제로 뭔가 펌핑해야 되냐 그 차이야. 그래서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없어요. 에너지 소비가 없고 오로지 농도 차이에 의해서 저절로 운반된 것이 바로 수동성이야. 얘는 농도 차이에서 저절로 가요.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갑니다.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수동성이고요. 능동성은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지 않지?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를 소비해서 에너지 소비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능동성이야. 그러면 수동성과 능동성이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냐면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농도 평형이 되는 쪽으로 이동한 반면에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농도 차이가 생기는 쪽으로 진행하게 돼요. 이게 능동성인데 능동성 우리가 안 배워요. 그냥 이름만 그냥 간단하게 터치하고 갑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수동성인데 이 수동성에는 다시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확산이 있고요. 하나는 삼투가 있어. 언뜻 보게 되면 확산과 삼투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아요. 그 본질이 같다고 하는 건 이제 위주로 설명할 거야. 확산은 저번에 설명했는데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이거 설명할까? 얘는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용질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양쪽의 농도 같아지는 거고 이 확산 대표 예로서는 뭐가 있냐면 뭐 냄새라든가 용의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세포막에서 확산이 진행될 때는 어디에서 확산이 진행되냐에 따라서 얘는 단순 확산하고 그 다음에 촉진 확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저번에 설명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 설명하고 있는 거야.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질을 통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은 단백질을 통과하는 것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네가 성분이 좀 달라요. 단순 확산되는 것은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수성 성분이면서 저분자 물질이 이동할 때는 단순 확산으로 이동하고 촉진 확산으로 이동할 때는 얘가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치수성이면서 고분자 물질일 때 얘가 바로 촉진 확산이에요. 기억을 한번 되살펴봅니다.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확산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속도가 좀 빨라요.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삼투를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삼투. 자, 삼투인데, 자, 삼투는 일종의 수동성이야. 수동성인데,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본질을 보게 되면 얘는 확산과 똑같아. 그러니까 삼투가 진행되면 양쪽의 농도가 똑같아진다고 하는 것을 일단 머리에 염두에 두고서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삼투라고 하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그러면 승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야? 반대잖아. 수송성은 분명히 고농도에서 저농도 간다 그랬는데 얘는 반대로 가잖아. 근데 이 왜 수송성이지? 저에서 고로 가는 거는 능동성이잖아. 근데 얘는 왜 수동성에 포함되어 있지? 분명히 저농도에서 고농도 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용질, 알갱이 이동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가 이동해?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그 차이야. 얘는 물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왜 알갱이 이동하지 않고 왜 용매, 물이 이동합니까? 요 사이에 요 저농도와 고농도 사이에 반투막이 존재해요. 반투막이 존재하고 요 반투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멍이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용질, 그러니까 설탕이나 소금이죠. 용질은 통과 못해. 그렇지만 물과 같은 용매는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을 바로 반투막이라고 불러. 그래서 삼투라고 하는 걸 정의 내리게 되면 반투막을 경계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 삼투라고 불러요. 그래도 아직 궁금증이 씻기지 않아. 왜? 반대잖아요. 수동성, 얘 확산한 삼투는 고에서 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확산하고 똑같습니까? 자, 이제 왜 똑같은지 한번 보자. 이 반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이나 소금을 통과 못하고 물만 통과하는 거야. 물만 통과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해요. 물이 이렇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 치자. 물이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저농도 쪽은 농도가 좀 더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겠지. 얘는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 농도가 같아지게 된다는 얘기야. 원래 농도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뭔가 녹아있는 걸 농도라고 불러요. 근데 물이 만약에 입자라고 가정한다면 저농도와 고농도 쪽에 어느 쪽에 물이 더 많지? 저농도 쪽에 물이 더 많지. 그래서 원래 물에는 농도가 없어. 근데 이쪽에 물이 많으니까 이쪽이 물이 고농도야. 저농도는 물이 조금밖에 없어. 물이 저농도야. 그래서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삼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물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의 확산. 물이 퍼져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왜 물이 이동해요? 아, 여기 반투막이 있어야 돼요. 반투막은 물만 통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용진 통과 못하고 물만 통과해서 양쪽의 농도를 맞추는 이런 현상을 바로 삼투라 불러요. 그러면 이 삼투라고 하는 현상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이거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보자. 자, 이런 삼투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예가 뭐가 있냐면 그림을 또 그려야 되거든요. 내가 그림을 그리면 애들이 많이 긴장하게 되는데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승우한테 한번 물어보자. 승우야, 이게 뭐지? 먹고 싶은 거 대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오리발. 식물 뿌리입니다. 승우야, 네가 봐도 딱 뿌리죠, 그렇죠? 예. 네. 맞죠? 뿌리 맞죠? 누가 먹고 싶은 거 대래? 자, 식물 뿌리인데, 자, 식물의 뿌리가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식물의 뿌리가 있으면 이 식물의 뿌리에서는 물을 흡수해요, 이렇게. 물이 외부에 있던 물이 식물체 뿌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식물체 뿌리가 고농도예요. 펜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식물체 뿌리가 고농도고요. 바깥이 저농도야.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이야. 삼투 현상에 의해서 식물의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데 만약에
효성이가 집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잘 키우는 화초가 있어. 근데 이 화초를 소리 소문 없이 죽이고 싶어. 그러면 화초 주변에다가 소금을 뿌려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저농도 너무 진지하게 됐는데 겁나는데 이거? 예, 여기가 저농도가 되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뭐가 될까? 고농도가 되겠지. 그럼 물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될까? 물이 빠져나와 버려요. 그럼 식물이 어떻게 될까?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소리 소문 없이 완전 범죄라 부르죠. 예, 그렇죠. 소금을 뿌린 거야. 또는 돌뿐이겠습니까? 왜 풀먹은 왜 말 안 해요? 자, 여기 소금을 뿌리게 되면 얘가 고농도 되고 저농도 되면서 얘가 말라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 식물에게 잘 자라라고 비료를 주게 되는데 그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여기가 농도가 너무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물이 빠져서 얘가 말라준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에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림을 또 그리는데 그림만 그리면 애들이 자꾸 긴장해요. 먹고 싶은 거 되라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2번 연설 먹고 싶은 거 되는데 효성이 복주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하준이 이게 뭐야? 뭐가 뒤집혔어? 죽었어? 그리고 혜원이 배추야 배추. 자, 배추. 네가 맞추고 네가 노래 뭐가 되냐? 아니 겹겹이 돼 있어야죠. 저기 어디 봐도 배추예요. 진짜 닭처럼. 딱 봐도 배추죠. 자 여기 됐어요. 여기 자 일단 배추가 있는데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 절이잖아. 그럼 배추 절이기 위해서 바깥에 뭘 뿌리지?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게 되면 이 배추보다 바깥쪽이 고농도가 되는 거야. 여기가 저농도가 되고 여기가 고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빠져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배추가 흐물흐물해진단 말이야. 이걸 배추 절인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이럴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이야.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바로 반토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도 반토막이 존재하고 여기도 반토막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 삼투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그릇이 있어요. 자, 그릇이 있고 여기에 반투막이 있다 가정하자. 이렇게 막이 있고 여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 물을 채워넣었어요. 자, 물을 채워넣고 여기다가 설탕이나 소금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설탕이나 소금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용지를 집어넣고요. 여기 용지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용지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이쪽이 용지 입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고농도가 되는 거야. 이쪽은 저농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반투막인데 이 반투막은 물만 통과할 수 있어요. 설탕이나 소금은 통과 못한단 말이야. 이 용지는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면 저농도와 고농도를 봤을 때 어느 쪽에 물이 더 많지? 이쪽에 더 물이 많지. 그렇죠? 물은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지나갈 수 있어요. 물은 양쪽으로. 근데 이쪽에 물이 많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이 이쪽으로 100개가 지나간다면 이쪽은 물이 30개가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물이 양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양쪽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70개가 이동하는 것처럼 눈에 보인다는 얘기지.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물의 수위가 어떻게 될까? 점점 올라가고요. 얘는 물의 수위가 어떻게 될까? 점점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양쪽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게끔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삼투 현상이야. 자, 그러면 삼투 현상을 이야기할 때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는 힘의 원동이 뭐냐면 그걸 삼투압이라 불러. 삼투압인데 삼투압인데 삼투압에서 압이 뭔 뜻이야? 압력이라는 뜻이야. 압력, 누르는 힘이라고? 누름이 왜 생기냐면 여기에 물 분자가 있는데 물 분자가 불규칙한 운동을 해요. 막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면서 이 반투각성 막을 팡 하고 밀어요. 이 미는 힘을 바로 뭐라 불러? 삼투압이라 불러. 근데 얘는 물 입자 100개가 벽면을 밀 거고 얘는 30개가 벽면을 밀어. 그러니까 얘가 힘이 세지. 그 힘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밀려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바로 삼투압인데 삼투압을 일반적으로 파이로 보통 표시합니다. 근데 이 삼투압은 요거 알파 표시한 거 이쪽은 비례 표시야. 이 삼투압은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흘러가는 힘이 바로 삼투압인데 이 물이 잘 이동하게끔 하려면 양쪽에 무엇의 차이가 커야 될까?
농도 차이 커야 되겠지. 농도 차이 커야지 물의 양의 차이가 커지는 거 아니야. 그만큼 삼투압의 차이 커지면서 물이 쭉쭉쭉 하고 이동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배추 절일 때 소금을 한 바가지 집어넣는 것보단 두 바가지, 세 바가지 집어넣게 되면 농도 차이가 더 커지면서 물이 더 잘 빠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에 비례합니다. C가 농도예요. 농도에 비례하고요. 그래서 소금을 두 바가지, 세 바가지 넣게 되면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삼투압은 무엇에 비례할 수 있냐면 이 삼투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물 분자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막 분자 운동을 해요. 근데 이러한 분자 운동을 좀 더 활발히 만들어준다면 이 삼투압의 차이가 좀 더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럼 뭐 해줄까? 온도를 높여주는 거야.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삼투압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배추 절일 때 이 배추를 잘 절이고 싶어. 그러면 소금을 한 바가지가 아니라 두 바가지, 세 바가지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곳에다 집어넣게 되면 얘가 배추가 더 잘 젖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데 추운 날보다는 더운 여름날에 삼투압이 더 커서 물이 더 잘 흡수가 되겠지. 더운 여름에는 얘가 광합성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물을 더 많이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삼투 현상이 더 잘 일어나서 얘가 물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지금은 몰라줘요. 자, 삼투압은 CRT 이렇게 그냥 써놓으십시오.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CRT. C가 뭐냐면 농도고요. T가 온도야. 그래서 삼투압은 농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삼투압은 커지게 된다. 그럼 R은 뭐예요? R은 기체상수라고 불러요. P분의 nRT 할 때 기체상수였는데 나중에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화학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파이의 CRT 이걸 반트호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반트호프의 법칙. 자, 이게 이제 삼투 현상이야. 자, 삼투 현상 이해했지? 그렇죠? 근데 혹시 해수의 담수화라는 얘기 들어봤니? 그게 뭐야? 바닷물 갖고 뭐 만드는 거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죠. 그렇죠? 바닷물은 먹을 수 있어 없어?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짠 정도가 아니야.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막 말로 표현 못하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면 물을 한 모금 마시게 되면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져요. 예, 너무 짜서 짜고 쓰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이제 순수한 물을 만들고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가 바닷물이고 여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야. 여기 반토각성 막이 있어. 그럼 가만히 냅두게 되면 바닷물은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담수는 어떻게 될까? 점점 줄어들겠지. 그렇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꽉 밀어주는 거야.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투압보다 더 큰 힘으로 이쪽을 밀어서 물을 이쪽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거야. 여기가 양이 많아지겠죠. 이런 방식을 역삼투라고 불러요. 역삼투. 그래서 이 역삼투를 가지고서 바닷물을 가지고 우리 해수를 담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삼투압인데, 자, 이런 이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물을 흡수할 수 있고, 우리 생명체 내에서 삼투압을 가지고서 우리가 물을 이동을 시킨다. 그 다음에 이 삼투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확산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를 물의 확산이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물의 확산 과정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세포 안에서 이런 삼투 현상이 좀 까줘라, 좀. 아이씨. 오우, 잘했어요. 박수 좀 쳐줄까? 어우, 잘했어요. 어우. 예, 어우,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대단합니다. 심지어 병뚜구도 혼자 따요. 야,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캔도 혼자 따겠네. 야. 예. 그러다 캔도 혼자 딴다고? 야, 그러다 뭐 과자 봉지도 스스로 딴다고 그러겠다? 이야, 대단하네요. 자, 이거 계속 봅니다.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이런 삼투 환경, 그러니까 고농도나 저농도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자. 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있는데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삼투 환경 속에 놓일 거야. 삼투 환경에 놓일 텐데 삼투 환경에 놓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이 동물이나 식물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에 낮은 용에 집었을 때 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냐야. 근데 그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이야. 세포막이. 그래서 물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만 통과할 수 있는데 용지는 통과할 수 없어요.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집어넣을 건데 일단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가장 차이점은 동물세포에는 세포,
벽이 있어 없어? 동물세포에는 세포벽 없어요.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어요. 근데 이 세포벽은 삼투압에 의해서 깨지지 않아요. 벽돌처럼 돼 있어서 안 깨진단 말이야. 일단 그 머릿속에 집어넣자. 세포벽은 안 깨져. 그러니까 식물세포는 단단한 세포벽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삼투압에 의해서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 공부 한번 해보자. 자, 단어 공부. 자,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고장액, 등장액, 그 다음에 저장액.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인데 이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의 뜻이 바로 뭐냐면 세포 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포 질의 농도보다 높냐, 낮냐, 같냐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식물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동물 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 안쪽의 농도가 약 0.9%야. 농도가 0.9%라고. 그러면 고장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세포 안의 농도보다 더 높은 용액이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9% 용액이 되는 거야. 얘는 같아. 0.9% 용액이 되는 거고 저장액은 더 낮아. 0.09% 용액. 이렇게 예를 드는 거야. 이렇게 있어요. 이런 용액을 준비를 하는 거야.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을 준비하고 이렇게 일정에 한번 준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동물 세포를 집어넣을 거야. 동물 세포를 집어넣을 거야. 동물 세포를. 자, 동물 세포는 뭐가 없어? 세포 벽이 없어요. 이거 집어넣게 되면 자, 여기 동물 세포를 집어넣었다 진짜 이렇게. 동물 세포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 안쪽에 비해서 바깥쪽이 고농도지. 여기에 바깥이 고농도 되고 안쪽이 뭐가 되는 거야? 저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물이 이동하는데 물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해? 저농도에서 고농도 이동하니까 물이 밖으로 빠져버리겠지 이렇게. 그치? 물이 빠져버리게 되니까 세포가 어떻게 될까? 쭈글쭈글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걸 세포질 수축이라 불러요. 세포질이 수축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등장액 한번 보자. 자, 등장액은 세포가 있는데 농도가 똑같아. 그럼 얘는 변화가 있어 없어? 얘는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장액 집어넣었다 치자. 자, 저장액 집어넣게 되면 세포질 안쪽이 고농도가 되고 바깥쪽이 저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요번에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니까 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겠지. 그럼 세포가 될까? 점점 커지는 거야. 점점 커지다 어떻게 될까? 퍽 하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펑 하고 터지게 되는데 또 터지면 어떻게 또 표현할까 또 막 기대되지 막. 네. 자, 이렇게 펑 하고 터지게 됩니다. 이게 터진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용혈 현상이라 불러요. 용혈 현상. 자, 우리가 내가 적혈구를 관측하고 싶어. 적혈구 관측하고 싶어. 그러면 피를 뽑은 다음에 거기 적혈구를 보는데 내가 거기다가 물을 똑똑똑 떨궜어요.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봤어. 어머? 적혈구 안 보여. 적혈구가 어디 갔지? 물을 집어넣게 되면 적혈구 안보다 바깥의 농도가 저농도지.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 빠지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적혈구가 터져버려요. 적혈구 관측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적혈구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세포질의 농도와 바깥의 농도가 똑같은 용액을 거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관찰을 해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농도와 똑같은 용액을 뭐라 그러냐면 생리식염수라고 불러요. 그 식염수가 바로 0.9% 용액이야. 우리 피와 똑같은 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집어넣어야지 온전한 세포의 몸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다가 소금을 팍팍 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세포질이 수축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농도가 일정해야 돼요. 우리 몸의 농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세포가 이렇게 막 찌그러지거나 막 터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일정한 농도 유지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혜원이가 몸의 체내 무기염류의 농도가 너무 높다고 가정하자. 그럼 몸에 어떤 증상이 생길까? 목이 말라요. 갈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야, 지금 무기염류의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얘를 좀 희석시켜. 빨리 물 먹어. 하고 신호를 보낸단 말이야. 목 말라 해서 물 먹죠.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될까? 다시 낮아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이렇게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고장액에서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진실을 말하면 거짓말이었어요. 다 속으셨죠? 지금 내가 거짓말해서 하준이가 뭐야 거짓말이었어? 믿었잖아. 워낙 선생님은 거짓말을 안 해서 난 믿고 있었는데 실망입니다. 막 이러고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자, 왜 거짓말인 건 봐봐. 물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랬는데 아까 반통말 경계에서 물은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물이 펜이 왜 이렇게 저기 안 나와? 펜이 잘 안 나오는 것은 이제 요즘에는 그러죠. 이게 펜이 잘 이렇게 작동하지 않고 그럼 펜이 이게 회원스럽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에는. 예. 그 국어 사진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을 봤는데 스마트폰이 자꾸 이게 렉 걸리고 자꾸 버벅대. 그러면 뭐라 표현하죠? 그렇죠. 이게 펜이 이게 회원스러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어 사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자, 얘 한번 봐봐. 얘 보면 물은 양쪽으로 같이 가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물이 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펜이 왜 이렇게 펜이 이게 아무튼 펜이 물이 들어가는 물도 있고요. 빠져나오는 물도 있는데 어느 게 더 많은 거야? 얘는 어느 게 더 많은 거지? 빠져나오는 물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는 뭐야? 빠져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그렇죠? 얘는 물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럼 물은 전혀 이동하지 않나? 아니지. 얘는 물이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랑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랑 빠져나오는 걸 봤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양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실제로 양쪽으로 같이 이동합니다. 자, 근데 이 동물세포는 이랬어요. 근데 식물세포는 어떻게 됩니까? 식물세포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도 맨날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제는 전혀 놀라지도 않네. 자, 식물세포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릇을 준비하고요. 얘도 똑같이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을 준비하고 물을 여기다 준비해. 물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식물세포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아까 처음에 내가 언급했었는데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뭘 갖고 있다? 세포벽을 갖고 있다. 세포벽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마치 벽돌만 생겼어요. 그래서 안 깨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세포벽이 있고요. 얘도 세포벽이 있고 세포벽이 있고요. 여기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다. 가정하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고장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식물세포도 고장에 집어넣게 되면 물의 이동은 똑같아요.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빠져나오는 양이 많으니까 물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 여기 안쪽이 저농도고 바깥쪽이 고농도니까 물이 밖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봐. 세포벽은 그냥 있고요. 안쪽에 있는 세포벽만 작아져서 세포벽은 그냥 있고 세포막만 작아져서 안쪽에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해서 이렇게 세포막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원형질 분리라 불러요. 소성 무슨 분리? 원형질 분리. 졸면 안 돼요. 원형질 분리라 불러요. 그 다음 얘는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변화가 없고 얘를 한번 보자. 얘는 물이 어떻게 될까? 물이 안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세포막이 어떻게 될까?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 점점 커지다가 내가 세포막이고 얘가 세포벽인데 점점 커지다가 어떻게 될까? 딱 달라붙어요. 좀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안 커지게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세포벽과 세포막이 딱 달라붙어요. 세포벽과 세포막이 딱 달라붙어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돼요. 최대한 커지는 거죠. 혜원이 말로는 이빠이 커진 거죠. 최대한 커진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팽윤 현상이라고 해요. 팽윤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터지지 않는 이유가 세포벽이 있기 때문이야. 자, 왜 이게 식물체는 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냐면 우리 동물은 물을 먹을 때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라위한테 물을 줬어. 야, 물 먹어. 막 먹겠죠? 선생님 배불러 해서도 못 먹겠어요. 빨리 먹어. 못 먹겠어요. 죽인다.
아, 그래도 못 먹겠어요. 안 먹을래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물은, 물론 얘가 그렇죠? 동물이죠. 식물 아니고. 동물은 물 먹을 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안 먹겠다, 먹겠다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식물은 그게 돼? 안 되잖아. 있는 족족 다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해라는 한계, 그런 한계를 세포벽으로 강조화시킨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터져버린단 말이야. 그럼 식물이 존재할 수 없게 되겠지. 세포벽을 가지고 세포가 터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가 삼수 환경에서 서로 이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세포벽의 유무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265페이지, 그 다음에 266페이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쭉 다 설명 드렸고요. 266페이지에 중요 개념 체크가 있는데 요거 잠깐 체크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 다 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중요 개념 체크. 1번에 O, 2번에 O, 3번에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7페이지 지나서, 예, 268페이지 다 설명했고요. 자, 268페이지 먼저 가보자. 268페이지. 자, 막을 통한 물질 이동 실험 한번 보자. 자, 과정 한번 보자. 자, 붉은 양파의 겉표피에 칼집을 내어 표피 조각을 벗겨냅니다. 받침 유리를 벗겨낸 표피 조각을 올려놓고 스포이드로 증류수를 한 방울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증류수라고 하는 것은 뭐야? 농도가 0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장액에다 세포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덮개를 덮고 혐의를 관찰합니다. 스포이드 20% 설탕물을 덮개 유리에 떨어뜨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증류수, 하나는 설탕물. 그러니까 우리 실험을 한다면 얘가 뭐야? 증류수야. 그렇죠? 얘가 뭐야? 설탕물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식물 세포를 설탕물에다가 그 다음에 증류수에 집어넣어서 그 상태 한번 보는 거야. 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증류수 떨어뜨린 거 봐봐요.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세포 부피가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상태야? 팽윤 상태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0% 설탕물을 떨어뜨릴 때는 어때? 세포질이 수축했죠. 바로 이건 물의 이동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269페이지 문제 1번부터 5번 문제가 있는데 요거 잠깐 문제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한 4분 드릴 수 있습니다. 4분 안에 못 풀면 정의 여러분 용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풉니다. 손이 안 풉니다. 오우. 그러니까 예. 저희가 난 다 풀어왔거든. 빨리 풀어 이것들아. 봐봐 지금. 예. 너는 빨리 풀어. 나는 새우깡을 먹고 있을 테니까 뭐 이런 거죠. 저기가 나으리 형은 빨리 풀어. 나는 새우깡 봉지나 풀고 있을게. 뭐.
똥이 다 했나? 이거 안 하고 나대고 있어요? 빨리 합니다. 글씨 잘 쓰시고요. 왜 웃어요? 아중이 글씨 잘 쓴다. 진짜요? 어우, SAT, 미국 수능 시험이죠? 현재 여기 중학 2학년들 중에서 이제 9월 달쯤 되면 아마 영재반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영재반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게 9월, 8월 말에 요 수업이 끝나요? 그럼 9월 달 영재반 들어가면서 영재반 수업을 하면서 화학하고 물리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화학하고 물리를 같이 병행하면서 영재반 수업을 해야 돼요. 그때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는 생물을 합니다. 다른 것은 화학하고요. 그 딴 데서는 영어는 안 하고요. 예, 애들이 놀래. 영어 한다니까 막 아정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그럼 나도 영어 배울래요? 막 이런 눈치인데 안 됩니다. 아정이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자, 다 하셨죠? 다 하셨죠? 아정이 생각에는 여기 있는 교실에 있는 남학생 중에서 나한테 제일 많이 시달리는 받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 것 같아? 아정 볼 때는? 누구? 예? 어떤 학생이요? 많이 나한테 시달리는 학생. 얘가 제일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 근데 네 생각에도 얘가 시달릴만 하지. 그쵸? 예, 시달릴만 해요. 그쵸? 예. 넌 지금 안 시달리고 있어? 시달리는 게 뭐예요? 이야, 이거 진짜 이거. 몰라. 방법절이 5월 18일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 학교에서 통신란에다가 내일 어디 저기 체험학 가니까 아이들 중식을 꼭 챙겨 오셔야 됩니다라고 하죠. 그러면 혜원이 정말 중국 음식을 챙겨가죠, 그렇죠? 중식. 그러니까 내일은 체험학습에서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식을 챙겨와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문이 나갔어. 뭔 뜻이야? 밥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지. 어떤 거? 그러니까 그렇지, 점심 안 준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건 정말로 혜원이는 그 점심을 이해하지 않고 중국 음식을 싸우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 걱정되는 얘기죠. 알았죠? 근데 시달려서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야, 진짜. 자. 너가 괴롭히다. 저거 한 박자 늦냈고. 자, 나대지 마시고. 자, 답 체크하겠습니다. 1번에 555X. 2번에 답 두 개입니다. 3번, 5번. 3번에 20% 설탕물은 양피 표피세포보다 세포의 농도가 높아 삼투에서 물이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하면 H2O 아웃.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포의 부피가 증가하죠. 왜 그럴까? 물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의 정답은 기억.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어려움 없죠? 어려움 없죠? 질문 갖고 있으신가요? 나요? 질문? 싫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0페이지 봅니다. 270. 발음이 안 좋은가? 하긴 내 영어를 많이 써서 발음이 좀 270. 예, 270. 270페이지. 이거는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쪽은. 그래서 삼투와 관련된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현이 심화가 뭔 뜻이야? 상위 개념. 어려운 말로 썼어. 쉬운 말로 보였더니 어려운 말로 상위 개념. 그것도 어려운 거에 아니라 상위 개념. 어려운 말 썼습니다. 예, 심화. 그래서 진짜 맞죠. 자, 보자. 자, 심화 한번 보자. 심화. 자, 심화 개념 보는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식물 세포가 있는데,
이 식물세포를 고장에게 집어넣었어요. 고장에게 집어넣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식물세포를 저장에게 옮겼어요. 이때 그 세포의 변화를 한번 볼 거야. 여기 고장에게서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때는 세포질이 수축하겠지. 원형질 분리가 일어날 거야. 원형질 분리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고장에 있던 걸 저장에 옮기게 되면 이때부터 세포가 어떻게 될까? 세포의 부피가 커지게 되겠지. 팽창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거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야. 그래프로.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습니다. X축이 있고요. 여기가 세포의 부피인데 세포의 상대적 부피야. 그래서 여기가 1, 그럼 얘가 세포의 원래 크기야. 얘는 세포보다 작은 거, 얘는 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세포의 크기가 원래보다 작아. 이쪽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여기가 원형질 분리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그쵸? 그럼 세포가 점점 커져서 점점 팽창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Y축이 뭐냐면 압력이야. 압력을 표현합니다. 자, 고장에게 식물세포를 넣었다가 이거를 빼내서 저장에 탁 옮겨서 집어넣었어. 그럼 물이 안으로 막 들어오니까 세포가 커지겠지. 세포가 커지는데 세포가 점점 커질 거야. 커지는데 세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떠한 압력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뭘까? 이 압력이? 이 압력이 바로 삼투압이야. 이 압력이 삼투압이야. 근데 왜 삼투압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까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에 비례한다고 했지. 그렇지? 그러면 물이 계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바깥쪽과 안쪽의 농도 차이가 점점 벌어질까 좁아질까? 농도 차이가 커질까 작아질까? 농도 차이가. 물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농도 차이가 줄어들 거 아니야.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야? 농도가 같아진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물이 계속 유입되면서 이 안쪽의 농도가 점점 묽어지잖아. 낮아지니까 결국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 차이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야. 농도 차이가 줄어드니까 삼투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물이 계속 유입되면 삼투압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점점 커지게 되면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세포가 팽창하려고 밖으로 미는 힘이 생겨요. 이 밖으로 미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이 밖으로 미는 힘을 바로 뭐라 부르냐면 팽압이라 불러요. 그래서 세포가 점점 커지죠. 커지게 되면 밖으로 미는 힘이 생겨요. 요 힘을 바로 팽압이라 불러. 팽압. 삼투압하고 팽압은 힘의 방향이 어때? 반대 방향이지. 얘는 안으로 들어오려는 힘, 얘는 밖으로 미는 힘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힘은 안으로 들어오려는 삼투압과 밖으로 미는 팽압의 차이나 중국 아니고요. 그 차이 나는 거 요거만큼 물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요게 물의 흡수력이 되는 거야. 요게. 그러면 물의 흡수력이 어떻게 될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삼투압은 줄어들면서 밖으로 미는 힘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 팽압과 삼투압이 같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팽압하고 그다음에 삼투압이 같아지게 되고요. 팽압과 삼투압이 같아지게 되니까 물의 흡수력이 얼마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우리 이 상태를 바로 뭐라 부르냐면 이 상태를 팽윤 상태라고 불러요. 이 상태를 팽윤 상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팽윤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흡수력이 0이 되는 거야. 왜? 밖으로 커지려는 팽압과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삼투압이 같아서 물에 대한 흡수력이 0이 되는 그 순간. 이걸 바로 팽윤 상태라고 불러요. 그 내용이 여기 2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쭉 넘기셔서 예, 좀 전에 라위가 말했던 것처럼 27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야, 승우는 어디서 왔지? 네? 뭐요? 그렇죠. 승우는 어디서 왔어요?
딴 친구들 얘기 들어봐봐. 라위라, 너 어디서 왔니? 별에서 왔어. 넌 누구의 후예? 태양의 후예. 얘네 다 배웠거든요. 심지어는 얘도 그래요.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가 키웠어? 그쵸. 이게 태양의 후예야. 태양의 후예. 그래서 순간 보면 뭐야? 미쳤어? 뭐 이렇게 하는데 미친 거 아닙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할 거야. 자, 물질대사도 한번 보자. 물질대사. 자, 물질대사. 우리가 대사란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이거 먹으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야. 그 영화의 대사 맡고 있는 거. 아이, 너무 혜원이 자꾸 혜원이가 한국말 못한다고 자꾸 무시하자. 자, 아무튼 이게 자, 이게 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대사라 불러요. 그래서 뭐 대사가 촉진되나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대사가 촉진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대사,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바로 물질 대사라 불러요.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거. 그러면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 부르는데 이 물질 대사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 자, 객관식 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1번, 꿈. 2번, 용기. 3번, 코인. 코 뭐야? 비트코인. 아. 예. 4번, 게임머니. 5번, 에너지. 아정이 뭐가 필요해? 5번,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바로 물질 대사라 불러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열 에너지 못 써요. 빛 에너지 바로 못 써요. 전기 에너지 쓴다? 전기 불가능해요. 전기 에너지 쓰면 효선이가 배고픈데 콘센트에다 손가락 2개 꽂아서 충전했고 나오겠지. 불가능한단 말이야.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전기를 쓴다면 우리 콧구멍이 필요 없죠. 콧구멍이 이제 콘센트가 되는 거지. 콘센트 꽂아갖고 충전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아마 진화의 형태가 콧구멍이 이렇게 되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꽂는 게 편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꽂는 것보다. 그렇죠? 근데 전기 콘센트 꽂아서 우리가 충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ATP.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만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청 유명한 노래죠. ATP 이런 노래 있잖아. 그치? 우리 그 노래 알지? 왜 웃지? 아정이 그 노래 있죠? 유명하죠? 왜 웃지? 처음 들었어요? 되게 유명한데? 아니, 나대지 마시고요. 아니야, 걔가 잘못 부른 거야. 걔가 생물 공부 안 했어. 원래는 ATP야. 그래서 ATP 하는 건데, 이 ATP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건전지 형태의 에너지야. 근데 그럼 ATP가 도대체 뭔데요? 자, ATP의 정체를 한번 보자. ATP. 자, 도대체 ATP가 뭔가 한번 보자. ATP인데, 요거 GP 안 들어갈게요. ATP가, 그러니까 전체 이름은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야. 아데노신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트라이가 뭔 뜻이야? 트라이. 3개. 포스페이트가 인산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아데노신 3인산이 돼요. 그래서 그걸 얕져서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를 부르거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아데닌이 있고요. 여기 리보스라는 당이 있어요. 리보스라는 당이 있고 인산이 하나, 둘, 3개가 붙어 있어요. 요거를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ATP라 불러요. 그러면 우리 몸에 ATP가 있으면 ADP도 존재해요. ADP도 존재하는데 얘는 뭐냐면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야. DI가 뭔 뜻이야? DI. 그러니까 접도로 DI나 BI가 무슨 뭐야? 2개란 뜻이잖아. 다이오드, 다이가 뭐야? 2개라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가수 3명서 부르면 걔를 뭐라 불러? 트리오라 부르잖아. 둘이서 부르면 듀엣이라 부르고. 진짜, 그래서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또는 디포스페이트라 부르는데 얘는 포스페이트가 몇 개 있는 거야? 인산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 아데닌이 있고요. 아데닌이 있고 여기 리보스가 있고 여기 인산이 하나, 2개가 붙은 거야. 이렇게 2개 붙었는데
ATP는 하이 에너지고요. ADP는 로우 에너지야. 그래서 이렇게 ADP를 가지고서 ATP를 만들어줄 수 있어. 근데 이때는 여기다가 인산을 갖다 붙여야 돼. 인산을 탁 붙여서 이렇게 ATP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인산을 붙일 때 그냥 붙지가 않아요.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다가 약 7.3kcal의 에너지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인산이 탁 붙어서 ATP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인산과 인산 사이에 약 7.3kcal의 에너지가 여기 저장된 거로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요 ATP가 ADP로 다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인산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때 같이 7.3kcal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내가 팔다리 움직이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ATP가 ADP로 분해하면서 이 7.3kcal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고 쓰는 거야. 그냥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밥을 열심히 먹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 만들고 그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요거 인산을 갖다 붙여서 ATP를 합성하는 거. 이게 바로 내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고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 뭐야? ATP밖에 못 쓴다는 얘기야. 전기 에너지 못 써요. 빛 에너지 못 써요. 열 에너지 못 써요. 오로지 ATP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는 생명체가 이런 ATP 같은 형태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바로 물질 대사라 불러요. 그러면 이제 주위가 이런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왜 에너지를 쓰는데 왜 물질이란 단어 써요? 물질이 왜 뜬금없이 왜 나옵니까? 에너지에 관련된 건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에너지를 만드는 반응인데 왜 에너지 대사라 부르지 않고 왜 물질 대사라 불렀는지 한번 보자.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질을 쪼개거나 합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커다란 물질이 있고요. 허접한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물질을 허접한 물질로 분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허접한 물질을 커다란 물질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물질을 조그만 물질, 허접한 물질로 쪼개는 것을 좀 유식한 말로 분해라 부르고요. 얘를 합성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등치가 큰 거 있죠. 등치가 큰 놈을 고분자라 불러요. 등치가 작은 걸 뭐라 부를까? 저분자야. 또 지금 조금 전에 혜원이 머릿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고분자? 아, 고등학교? 중분자, 초분자 아닙니다. 예, 저분자야. 그럼 얘는 반대로 저분자. 얘는 고분자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작용과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반응, 이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을 쪼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얘네를 이화작용이라고 불러요. 이화작용. 이화작용할 때 이자는 이별하다 할 때 이자야. 그러니까 쪼개니까 이별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화작용이고 얘는 합쳐지는 반응으로서 얘는 다른 말로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크게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을 구분할 수 있고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거, 동화작용은 합치는 거야.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고분자와 저분자 중에서 어느 쪽에 에너지가 더 많을까? 상식적으로 이쪽에 에너지가 많아. 얘는 에너지 조금밖에 없지. 그럼 에너지가 얘가 100이 있고 얘가 10이 있다 치자. 그럼 90만큼 에너지가 남지. 남는 것만큼 에너지 어떻게 될까?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얘는 여기가 에너지가 작고 여기가 에너지 크니까 부족한 것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 즉 열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니까 우리 이 이화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를까? 발열 반응이라 불러요. 발열 반응을 부르고 이 동화작용은 다른 말로 뭐라 부를까? 흡열 반응이라 불러요. 흡열 반응이라 불러요. 그래서 동화작용과 흡열 반응, 이화작용과 발열 반응은 거의 같은 말이야. 근데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달라.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야, 이거 관찰해서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대사라 불러요.
근데 이화작용,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출입이 관건이 아니라 물질이 커지냐 작아지느냐를 갖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화작용, 동화작용을 두 개 합해서 얘네를 물질대사라 불러요. 그리고 물질대사나 에너지대사는 똑같은 말이에요. 단지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궁금증이 생길 수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TP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쪼개거나 합치는데 왜 물질을 쪼개거나 합치는 거예요? 에너지를 임시 저장하기 위해서. 뭔 소리입니까? 자, 임시 저장한다고 했는데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동화장과 이화장이 일어나는 이유를 한번 보자. 여기에 6분자의 CO2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요 이산화탄소를 C6H12O6을 만들었어. 이게 뭐야? 포장이지. 이 포장을 다시 6분자의 CO2로 쪼갰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저분자. 그럼 얘는 고분자가 되겠지? 얘는 저분자가 되겠죠? 저분자가 돼요. 그리고 이때는 합성이 되겠죠? 얘는 분해가 돼요. 자,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거야. 이 반응이야. 그러니까 CO2를 가지고 포당 만들어 포당을 분해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CO2를 갖고 포당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 뭐라 부르지? 식물체에서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광합성이라고 불러. 그렇지? 광합성이라고 불러. 얘가 바로 광합성이야. 광합성이고 이거를 뭐라 부를까? 그 세포 호흡이라 불러요. 에너지 만드는 과정을 세포 호흡이라 불러요. 세포 호흡이라 부르는데, 자, 광합성, 합성이야. 동화작용이지? 동화작용은 뭐야? 에너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그럼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 어떤 에너지일까? 빛 에너지가 들어가겠지. 그렇죠? 빛 에너지가 들어가요. 빛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포당을 합성하는 거야. 그럼 포당 속에 빛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포당 쪽에 빛이 막 나와. 눈부셔 막 이렇게 되나? 그렇죠? 여기 안에 빛이 들어가 있어? 혜리가 끄떡이는데? 아니야. 빛 안 들어가 있어. 여기는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여기서 저장될 때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는 거야. 그리고 요때 들어간 에너지와 포당 속에 담긴 에너지 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분해거나 합치는 반응 바로 왜 그러냐면, 물질을 합치고 그 속에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여기다 물질 속에다 보관할 수 있는 거야. 이 물질 속에다가 빛을 담아둘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밥 먹을 때 막 밥이 막 빛나? 막 눈부실 정도로? 그건 아니잖아. 그치? 여기에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거야. 그다음에 필요할 때 우리가 이걸 먹으면 우리 몸에서 분해가 돼. 분해되면 여기서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지. 요때 에너지가 바로 뭐야? ATP야. ATP.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영양분 속에다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임시 저장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먹어서 이 포장 속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ATP 형태로 바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ATP의 첫 출발점 바로 뭐야? 빛 에너지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떤 건전지라든가 이런 것 속에다가 보관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물질 속에다가 보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을 합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또 뺐어야 돼. 그때 어떨까? 분해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합치거나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이 에너지는 결국 누구의 에너지다? 태양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쓰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죠. 혜원이, 넌 누구의 후예? 태양의 후예야. 승호, 너를 누가 키웠어? 왜 자신을 딴에는 너무 막 기뻐하는데 내가 태양의 후예라고 막 되게 좋아하는데 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주혁이, 넌 누구의 후예? 태양의 후예다 그러잖아. 그래서 주혁이는 이제 나중에 여친 만나고 올 거야. 제가요 태양의 후예거든요. 막 이럴 거야. 그러면 여친이 그랬죠. 미친놈 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튼 우리의 태양의 후예입니다. 그렇죠? 예, 태양의 후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별에서 만든 고온이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빛에너지가 여기에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고 이 화학 에너지가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ATP 형태로 우리 몸에서 이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합치는 반응과 쪼개는 반응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오, 서프라이즈. 자, 근데 동물과 식물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동물의 식물의 입장에서 동물은 광합성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세포 혼만 한단 말이야. 식물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혼자서 빛만 있으면 이거 갖고 영양분 만들 수 있고 영양분 분해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동물은 얘가 식물이 이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동물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식물은요, 혼자서 동화장도 하고요, 혼자서 이화장도 잘해요. 그래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CO2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여기서 만든 포당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빛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ATP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식물은 이렇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 혼자서 동화작용도 할 수 있고 이화작용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을 뭐라 부르냐면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면에 하준 같은 동물은 우리 뭐만 할 수 있어? 이화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거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해서 필요한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요거밖에 못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얘는 이 포당을 스스로 합성할 수 없으니까 여기 식물이 만들어 놓은 포당을 훔쳐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서 포당을 체인을 받아들여서 포당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동물은 식물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 수 없어.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종속 영양생물이라 불러요. 자연계에서 보면 효성이 같은 동물은 도둑놈이죠. 식물이 동화장을 통해서 만든 유기양분을 훔쳐서 먹고 있어요. 좋아? 식물지에서 봤을 때는 여자들 일인데 지금 만들어왔더니 그걸 먹고, 그래서 얘를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물질 대사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어디냐면 페이지 276페이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설명드렸는데, 자, 요 맨 밑에 거를 좀 설명하기 앞서서 뭔가 좀 백그라운드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 영어로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라 해서 보통 EA로 표현하는데, 활성화 에너지 어떤 거냐면 이런 반응 한번 예를 들어보자. 여기에 이런 물질과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반응해서 이런 물질을 만들 거야. 이런 물질을. 승모야, 요것을 우린 반응물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생성물이라고 부르는데, 요 반응물을 생성물로 만들려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일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지? 응? 그렇지. 왜? 바뀌어야 되니까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는데. 그래, 라위리. 이게 이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아니요. 얘가 이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객관식으로 갑니다. 자, 1번.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1번. 남북 통일. 2번. 비상계엄. 왜?
3번 월드컵 우승. 예. 4번 4번 뭔 일이 보여야 되겠지 또? 사회 통합. 그다음에 5번 반응물의 분해. 어렵지? 1번. 1번이 뭐였어? 남북통일이 돼야 돼. 그 전에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요거와 요거 사이가 결합이 어떻게 될까? 끊어져야 돼요. 그치? 끊어져서, 얘네가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되는 상태로 먼저 바뀌어야만, 얘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생성으로 갈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 반응물의 결합을 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요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요때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 불러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면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불러.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공급이 돼야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요 활성화 에너지는 안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고요. 들어가는 에너지고 얘하고 결합한단 말이야. 그럼 이 결합의 목적이 바로 뭐야? 안정화되기 위한 거거든. 그러면 이때는 에너지가 들어간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거야. 방출.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있는데 하나는 발열 반응을 하나 그림을 그려볼 거고 하나는 흡열 반응을 들어볼 거야. 이렇게. 이게 발열의 엑소, 엔도가 이제 엔도 일본말 아닙니다. 이거 흡열 반응의 뜻이야. 흡열 반응. 자, 발열 반응은 에너지가 밖으로 뿜어져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발열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에너지가 좀 더 많은 거야? 발열 반응은. 어느 쪽에 에너지가 많은 거야? 봐봐. 발열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서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더 많아?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지? 그렇죠? 그래서 발열 반응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반응물이고요. 여기가 생성물이라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반응물이 에너지가 작고요. 생성물이 에너지가 커요. 이렇게. 그래서 발열 반응은 에너지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데 그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얼만큼이냐면 반응물과 생성물 에너지 차이. 요 차이만큼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 반응물과 생성물 차이를 다른 말로 반응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응열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고 얘는 요 차이 나는 것만큼 요거 차이 나는 것만큼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요것도 역시 뭐라 불러? 반응열이라 불러요. 그래서 발열 반응은 반응열이 밖으로 방출되는 반응이고 흡열 반응은 반응열이 안으로 흡수되는 반응이야. 그래서 발열 반응이 진행되면 열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그렇지만 흡열 반응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주변의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야. 열을 뺏게 되니까. 근데 이 반응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 반응은 얘가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반응물을 쪼갤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실제 에너지별을 보면 얘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져야지 생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높아지는데 요 에너지를 바로 뭐라 불러?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얘는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이마만큼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그럼 그 활성화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핸드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국어네? 이거 저기 숙제죠, 이거. 오늘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이건 숙제 검사 맡은 거야? 그래, 그런 거 없어도 되겠네. 자, 여기 종이가 있어요. 자,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의 주성분이 포도당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 보면 그러면 하준이가 포당이라고?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도 돼요. 진짜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잘 안 먹어. 왜 그러냐면 여기 표백제하고 접착제가 막 이게 있어서 안 먹게 돼요.
먹어도 되게요. 먹어도 되긴 되는데 건강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포당이 있는데 어디 있지? 여기 있다. 포당이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포당 성분이 공기에 산소가 있잖아. 그러면 이 포당 성분이 산소와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휘졌어. 그럼 얘가 포당이 산소와 결합해서 CO2와 H로 분해가 되는데 왜 분해가 안 되지? 왜 분해가 안 되지? 더 빨리 휘져야 되나? 열심히 더? 그래도 반응은 안 일어나요. 아니요, 찢어질 뿐이지 얘가 CO2와 H로 분해되진 않아. 왜 그럴까? 이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성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활성화 에너지 공급하려면 어떻게 될까? 라이터 알코올에서 불을 붙여주죠. 그럼 불이 붙겠지. 내가 붙여준 이 라이터 불이 바로 뭐야? 활성화 에너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있어야지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야. 활성화 에너지만큼 공급이 안 되면 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불 질러 봅시다. 포당에다가 한번 보자. 실제로 불 지르지는 않을 거고요. 자, 먼저 포도당의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을 볼 거야. 포당의 연소 반응의 화학식은 C6H12O6 글루코스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거야. 이 반응이. 자, 그럼 이 포당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 몸 바깥에서 일어나. 몸 속에서 포당이 불 붙어요? 몸 바깥이요. 해볼까 한번? 안 돼요. 예, 이건 우리 몸 바깥에서 일어나요. 몸 바깥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냐면 한 400도 정도 있어요. 라이터 불끈에서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반응이 일어나. 활성화 에너지가. 그래야지 반응이 뿅 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일어나면 얘는 발열 반응이니까 반응열이 밖으로 빠져요. 반응열이 빠지는데 이 반응열이 얼마 나오냐면 688kcal 정도 내주에 나오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놀라운 광경을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지금 혜원이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예, 좀 약간 정신이 멍하잖아, 그렇지? 에이, 딱 눈보면 알아요. 688kcal 에너지 나오게 되는데 이 688kcal 에너지가 열과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됩니다. 열과 빛이 확 나오게 종이를 태우게 되니까, 그렇죠? 포장이 연소 반응이에요. 근데 이 포장이 우리 몸 속에서도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포도당의 세포호흡이라 불러요. 우리 몸 속에서 포당이 분해되기도 하는데 그 식은 포당이 불에 타는 거랑 화학식은 똑같아요. C6H12O6 플러스 O2 CO2 플러스 H2 이렇게 돼요. 화학식은 똑같아.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 몸 속, 우리 세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세포 중에서도 어떤 세포 소기관? 어떤 세포 소기관?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또는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우리 몸속에서 포당이 분해되는데, 자, 우리 몸속에 400도 정도의 열을 가해준다 생각해봐. 말이 돼? 그럼 몸에 불 붙죠. 그렇죠? 그럼 혜원이가 밥 먹기 전에 엄마한테 편지 써야 돼요. 엄마, 그동안 사랑했고 밥 먹고 나 먼저 갈게. 그리고 다음 생에도 난 엄마 아들로 태어날 거야. 엄마 사랑해. 눈물 뚝뚝뚝. 나 밥 먹고 먼저 갈게, 엄마. 밥 먹고 몸에 불 확 붙겠죠. 그렇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는 400도 정도의 열을 가해줄 수 없을 뿐더러 400도 정도의 열을 가해주게 되면 우리 몸이 불에 타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를 400도를 공급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 반응이 안 일어나면 우리 죽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 몸에서는 참 다행스럽게도 활성화 에너지가 36.5도씨에서도 포도당이 분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는 바로 효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효소가 뭔데요? 효소는 효성이 동생인가요? 아니요. 효성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효소라는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주목하십시오. 졸면 안 돼요. 안 졸아요?
오, 눈 뜨고 존다는 얘기야, 그러면? 신기하네. 자, 보자. 원래는 400도 정도가 있어야지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효소가 있으면 이게 반응이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0도가 아닌 36.5도씨에서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바로 누구 때문에? 효소라는 것 때문에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어머, 그럼 효소가 활성 에너지를 낮춰주는 건가요? 그렇지. 활성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야. 그럼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날까, 어렵게 일어날까? 쉽게 잘 일어나는 거야. 그걸 바로 효소라 불러요. 하나 또 예를 들어보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혁이가 이제 밥을 먹다가, 배불러. 밥이 남았어요. 아, 이거 버려. 그래서 바닥에 그냥 길에다 확 버렸어, 밥을. 그럼 그 밥이 완벽하게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몇 달 걸릴 것 같아? 2달 걸려요. 밥이 완벽하게 썩어서 없어진 데까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밥 먹죠? 그럼 그 밥이 분해되는데 며칠이 아니죠? 몇 시간 만에 거의 다 분해가 돼요. 소화가 다 된단 말이야. 똑같은 밥인데 바깥에 두면 2달 동안에 천천히 분해되는 반면에 우리 몸속은 빠르게 분해가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이런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누가 존재해? 효소가 존재합니다. 그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을 쉽게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효소가 없을 때는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요. 효소가 있을 때는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반응열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래서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는 똑같이 688 킬로칼로리. 반응열은 똑같이 발생해요. 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출입하는 에너지 형태는 빛에너지는 안 만들어져요. 우리가 밥 먹고 몸에 빛이 나? 물론 뭐 나유리가 이게 가면은 우리 나유리 그냥 얼굴 훤해졌네. 몸에서 빛이 나나?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은 약 70%는 열 에너지로 방출돼요. 그럼 우리가 만든 이 열 에너지 갖고 뭐 할까? 라면 끓여 먹는 거야? 우리 여기 이마에다가 냄비 올려놓고 라면 끓여 먹어? 아니잖아. 이 열을 갖고 뭐 할까? 체온 유지하죠. 그 다음에 약 30% 정도가 ATP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장 속에 담긴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열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 열이 여기서 만든 열과 여기서 만든 열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요. 빠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거 영어로 써야 되는데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면서 이것도 영어 써야 돼. 라이올 읽어봐요. 네. 스텝 바이 스텝. 그럼 네가 스텝 바이 스텝 그러면 주희가 또 베이비 이러지, 그치? 노래 있잖아, 그치? 네가 좋아하는 뉴키즈 온 더 블럭, 그쵸? 아닌가요? 알아 몰라? 알죠? 뉴키즈 온 더 블럭.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야? 동네 새로 온 애들, 그치? 아닌가? 저는 뉴라고 생각해요. 그 뉴. 뉴. 아니야. 뉴. 원래 영어 발음이 뉴하고 유하고 원래 애매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뉴키즈 온 더 블럭 뭐야? 동네 새로운 아이들이네. 그쵸? 스텝 바이 스텝. 주혁이는 알아요. 효정이 모르죠? 스텝 바이 스텝 노래 알아 몰라? 들어봤어요? 형 당연히 모를 거고. 난 알아요. 그러다 시름시름 알아요, 진짜. 예, 그래서 얘는 단계별로 여러 단계 거치잖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보자. 이 그래프를 좀 지울게요. 자, 포당이 우리 몸 밖에서 분해될 때는 이게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우리 몸 속에서 효소에 의해서 일어날 때는 활성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만 반응과 생성 에너지 차이 688kcal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 몸 밖에서 불에 탔을 때는 요 차이 나는 반응열이 한꺼번에 쭉 하고 방출되는 거야. 근데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얘가 이렇게 여러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씩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 나오니까 우리 몸이 따뜻한 거지. 한꺼번에 방출되면 어떻게 될까? 몸에 불 붙죠. 그렇죠? 밥 먹고 몸에 불 분단 말이야. 근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이 따뜻해지겠죠. 그 다음에 70% 정도의 열 갖고 체온을 유지하고 나머지 30% 갖고 팔다리 쓰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만들어진 ATP를 가지고서
우리가 팔도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이 발생하는 ATP를 가지고 생명 현상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 에너지를 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화학 에너지로 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물지만 빛에너지 형태로 전환하는 애들도 있어요. ATP를 갖고 빛을 만드는 애들도 있어요. 누가 있을까? 반딧불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ATP를 가지고서 전기를 만드는 생명체도 있어요. 뭐죠? ATP를 갖고 전기도 만들어요. 그렇죠. 이제 어떤 애는 이제 전기 뱀장으로 하는 애도 있는데, 예, 맞아요. 전기 뱀장 맞습니다. 근데 전기 뱀장보다 더 확실한 생물이 있죠. 전기 엄청나게 잘 만드는 생물이 있어요. 모르나? 진짜 몰라? 왜 피카츄? 그렇죠? 예, 피카츄는 100만 볼트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카츄는 ATP를 갖고 이제 100만 볼트 전기를 만들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운동 에너지 만들고요.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네, 멈춤 누르시고.